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루종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소중한 댓글 올려주신 향기님, 순이님, 엄기현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훌륭하고 의미있는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고 의미있는 훌륭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참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정청래에 관련된 겁니다. 정청래 평택을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정청래가 그 평택을 선거에서 어떤 꼼수를 쓰면은 가루가 될 것이다. 이 경고 차원입니다. 이런 주제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주요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그 스타벅스의 만회에 대한 스타벅스의 만회, 망동 대한 전 국민적 분노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라 지역의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크고 상처가 깊습니다. 그 스타벅스의 5.18에 대한 모독, 망동 때문에 뉴스를 보니까 그 스타벅스 매장이 텅 비어 있는 그런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국민들이 좀 화가 났죠. 사실상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텅 비어 있더라고. 영상을 보니까. 우리 그 대한 국민들이 용두사미로 이번에는 끝이지 말고 이 국민의 진정한 힘을 분노를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장 큰 무기는 불매운동 아니겠습니까? 그 재벌의 그 주인들이, 재벌의 그 사주들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게 여기는 게 불매운동 아닙니까? 저번에 그 쿠팡 사태 때도 우리 국민들께서 물론 탈팡하신 분도 많았죠. 국민의 어떤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들의 진정한 힘을 보기 위해서 쿠팡 사태 때도 탈팡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좀 이래 건국적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거구 추종하는 무리들, 사실상 오너가 거구 아닙니까? 거구 정시장이 거구를 추종하는 스타벅스에 대해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소비자 주권과 국민 주권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놈의 커피가 뭐길래? 우리 그 국민들의 커피 사랑은 대단하죠. 대한민국의 어떤 커피 소비가 세계에서 1, 2를 다툰다고 이러더라고요. 요즘은 뭐 시내나 어디 동네에도 그렇고 일반 주택지도 그렇고 뭐 커피집이 억수로 많잖아. 커피 그 전문점이 수두룩 하잖아요. 스타벅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꼭 스타벅스 커피만 마셔야 됩니까? 다른 매장, 다른 전문점도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진짜 대한 국민의 그 위대성,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이없이 또 나타나죠. 스타벅스 편을 들고 스타벅스를 옹호하는 정치 집단이 나오죠. 그리고 스타벅스를 옹호하는 썩은 또 언론들이 나오죠. 이들도 심판해야 됩니다. 벌써부터 나왔더라고요. 국민의힘 어느 지역에 있는 관계자인데 뭐 충청도가 어떤 지역의 뭐 관계자가 국힘 소속이에요. 이번에 뭐 출마자도 있는 모양인데 6.3선거에
그 SNS에 뭐 이번 그 스타벅스의 망동 이후에 스타벅스를 매장에 가야 되겠다. 가서 뭐 샌드위치를 사 먹어야 되겠다.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 이런 글을 올린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 조롱하는 거죠. 광주 5.18 항쟁 때 돌아가신 분들, 희생자들, 희생된 여사분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피 맺힌 하늘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데, 이 인간들은, 국힘 인간들은 그걸 조롱하고 있어요. 지금 스타벅스 어떤 그런 망동을 펴려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 인간입니까? 역시 국힘 무리들은 구제불능 인간들이다. 진짜 얼빠진 무리들이다. 이번 6.3 선거에 반드시 또 심판해야 돼요. 국힘 무리들을 이번 6.3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입니다. 국힘 무리들은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더구나 능력도 없는 것들입니다. 오로지 저거 자리 보전, 돈 챙기고 권력 누리고 그밖에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또 정치 권력을 맡기면 안 됩니다. 지방 권력도 맡겨서는 안 돼요. 노 스타벅스입니다. 고입니다. 노 스타벅스를 오래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뉴스가 뭐냐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해가고 이야기했다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유조선이 이란과의 협상이 잘 돼갖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답니다.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전쟁 이후 최초죠. 우리 선박이 지금 갇혀 있잖아요. 선박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게 전쟁이 처음이고, 목적지는 울산, 그 HMM 소속이랍니다. 200만 배럴의 원유를 가득 싣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외교부 관계자는 뭐라 했냐면은, 이번에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어떤 통행료나 여타 어떤 명목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뭐 우리가 한간 그랬, 뭐 이란에서 그랬잖아. 뭐 통행료를 받니 뭐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어떤 통행료 지불하지 않았다. 그냥 발표했습니다. 외교부에서. 역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실력, 협상력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진짜 능력 있는 외교력을 입증하는 거죠. 대단합니다. 잘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이스라엘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군의 만행에 대해서 강력 비판했잖아요. 이번에도 또 이스라엘 비판했습니다. 강력 비판했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 국민, 대한국민인데, 우리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탄 봉사차 한국인들이 타고 있는 그런 선박을 이스라엘 군이 납포를 했답니다. 그에 대해서 강력 비판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 봉사차 간 거예요. 중동에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도우러 간 그런 봉사자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 단체에 있는 우리 국적의 대한민국 사람이 탄 그 선박을, 봉사하는 선박이지. 전쟁을 위한 그런 배가 아니고, 무력을 쓰는 그런 배가 아니고, 민간인들이 탄, 봉사자들이 탄 민간 선박이에요. 이런 선박을 이스라엘군이 납포를 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강력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냐? 이스라엘 땅이 아닌 거지.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법을 어기면서 무슨 이유로 민간 선박을 납포하느냐,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죠. 네타냐후를 언급하셨어요. 지금 네타냐후가 국제 형사재판소가 거기서 전범으로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만약에 네타냐후가 유럽에 있는 각계의 어떤 나라에 들어오면, 자기의 나라에 들어오면 체포하겠다.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태랍니다. 전범의 전범. 국제 형사재판소인가 거기서 전범으로 규정된 사람이에요. 그냥 그걸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검토해야 되지 않나? 네타냐후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대요. 네타냐후에 대해서. 그런까지 언급하셨어요. 굉장히 화가 나셨더라고요, 대통령께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노사 갈등 있잖아요. 삼성전자, 노와 사이 갈등이 지금 있는데, 뭐 이혼의 어떤 배분을 놓고 문제 막 지금 시끄럽잖아요. 결국 이번에 정부에서 어떤 중재를 해갖고 협상을 했는데 실패한 모양입니다. 그 노조 측은 뭐 어떤 중재안을 받아들였는데, 뭐 중앙위원회인가 그 중재안을 받아들였는데 사측에서 거부를 해갖고 파토가 났다는데 계속 되겠죠. 뭐 정부가 어떤 중재를 하고 강력도 중재를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어쨌든 타결이 돼야 됩니다. 노사 각 측이 너무 자기의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서로 양보 타협해야 된다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걱정이 커지죠, 대통령께서도. 삼성전자랑 어떤 차지하는 위치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차지하는 위치가 워낙 크니까 신경을 쓰는 겁니다, 대통령도. 그러니까 또 노조에 대해서 좀 한 소리 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노조가 삼성전자의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거죠. 너무 선을 넘었다. 그 영업이익을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근데 이거는 너무 선을 넘은 거다. 그러니까 세금도 떼기 전에 무슨 뭐 몇 대 몇으로 뭐 영업이익을 갈라갖고 우리한테 달라, 배당하게 달라, 노조에.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다. 그걸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뭐 가유불급을 언급하셨잖아요. 오늘도 역시 가유불급을 지적하시더라고. 너무 지나치면 부정한만 못하다. 적정선을 유지해야 된다. 아무리 노조라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요구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대통령이 어떤 이런 가유불급을 노조도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하기 바랍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돼요. 결국 그러다면은 노조의 어떤 노조 자체의 어떤 국민적인 지지를 못 받을 수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은 좀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노조도 적정선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썸네일에 올린 같이 정청래 평택을 단일화 가능성 언급. 꼼수 쓰면은 정청래는 가루가 될 것이다. 이런 주제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5월 19일 날 정청래가 뭐 2달 만인가 뭐 한 달 만인가 김어준의 뭐 뉴스 공장에 출연했답니다. 거기서 또 이런 단일화 언급을 했습니다. 김어준이 앞에서. 사실상 김어준이는 조국을 대통령 시키기 위해서 예선의 인간 아닙니까? 족바하며 족바. 조국이를 대통령 만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인간 아닙니까? 다 한패죠. 김어준, 정청래. 그러니까 오죽하면 문조, 털레, 유. 요즘엔 거기다가 최, 이, 양 추가됐죠. 그들이 이제 이 문조, 털레, 이런 인간들이 김어준을 위시해서 뭐 정청래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조국을 내세워갖고 어떤 다시 한번 문어게인 세상을 만들어볼까 이런 걸 핵심하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국을 앞잡이로 내세워갖고 조국 대권 노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정청래가 또 이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경기 평택을 그 재선거에서 범여권 후보들의 단일화 변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범여권이면 이제 국힘하고 그 황교안이죠, 황교안. 둘이가 뭐 단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띄우더라고. 아니 단일화 안 됐어요. 거기도 단일화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단일화 가능성도 있겠죠.
그걸 이제 핑계 대는 거죠. 범여권 후보들이 단일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이제 띄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범여권이 단일화되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민주준영이 안 될 확률이 많고, 아니죠. 범야권이죠. 범여권이 아니고 범야권이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헷갈렸습니다. 범야권 후보들. 그러니까 국힘하고 황교안의 어떤 단일화 변수가 있다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래 말했어요. 범야권이 아니고 범여권이 아니고 범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유희동과 황교안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핑계를 대게 되는 거죠. 당연히 명분을 삼는 거죠. 이래갖고 저쪽에서 야권에서 단일하면은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 민주주의도 단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결국 또 뭘 했냐면은 정청래가 결국 민심이 원하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막판 어떤 단일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어요. 단일화의 어떤 가능성을 어떤 내비친 겁니다. 김호주 앞에서. 김호주가 이런 걸 유도하는 겁니다. 조국을 단일화 시키라고. 그걸 김호준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조국이를 단일화 시키라. 그걸 요구하고 있는 인간이 김호준 아닙니까? 현재 그런데 평택 국회의원 그 재선거에는 또 민주 진보 진영에는 세 사람이 나와 있죠. 우리 민주당 김용남, 그리고 조국당의 조국이, 그리고 진보당의 김재현. 그러니까 의주기가 또 띄우는 거예요. 정치대 보고 하는 소리가 이래 되면 지금 세 사람이 남아 있는데 민주 진영에 야권포가 분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저쪽에 국힘이 될 확률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위험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어중이가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하는 거예요. 단일화해야 된다는 쪽으로. 민주 진영도.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가 뭘 했냐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고 만반의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했답니다. 맞장구 친구들 서로 둘이서 어준이하고 청래하고 둘이 어디 방송에서 정청래가 제가 알기로는 김영남 후보를 공천할 그 초기부터 단일화는 없다고 했어요. 단일화는 입 밖에서 꺼내서는 안 된다고. 그래 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단일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을 까는 겁니다. 또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단일화는 언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략상으로도 그렇고 김영남 후보를 위해서도 단일화를 언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청래는 민주당 대표로서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로서 왜 먼저 단일화를 언급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자연히 김영남 후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네? 지금 새가 빠지게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김영남 후보가 힘 빼는 거 아닙니까? 네? 단일화를 염두에 둔다. 그러면 일반 우리 그 평택 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조국이로 단일화 되지 않나? 김영남 후보가 막 끝까지 갈까? 이런 의구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평택 주민들이 볼 때. 그러면은 김영남 후보가 표가 모이겠습니까? 이는 김영남 후보한테 이게 힘을 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를 언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일화를.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무슨 단일화면 어려 죽을. 예? 설령 황교안이 하고 유동이가 단일해도 그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단일화 안 해도 민주당에서 전폭적으로 진짜 진정으로 정청래를 비롯한 지도부가 김영남 후보한테 올인하면은 당연히 성장이 돼 있다고. 이 인간들아. 무슨 단일화. 이것들이 지금 장난치는 거라니까. 조기를 싹 떼어주려고 조기 쪽으로 해보려고 이런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영남이 주저앉히고 명분을 내세워갖고 저쪽에 국힘하고 황교안하고 단일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냐 않냐 하면서 김영남이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쇼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진정으로 민주당 정청래하고 지도부가 전적으로 도와주면은 되게 돼 있다니까 김용남이가. 안 그래 해주니까 그렇지 지금 인간들아. 총단결한 모습을 보이면은 당연히 민주당이 성장이 돼 있지 김용남이가. 민주당 안에서도 조국이한테 조국이를 지지하는 인간이 있고 국회의원 중에도 조국이를 띄워주는 인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자꾸 이 인간들아. 단일 대우로 나가야지 단일 대우로. 어쨌든 민주당 후보잖아 김용남이는. 왜 전적으로 안 밀려주나? 너 정청래가 부회장만 맡으면 다 끝나는 거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지. 실질적으로 김용남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무슨 단일하게 단일 얻어주걸. 이게 김어준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국이를 떼어주려고. 결국 조국이를 단일화 시키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개는 우리 그런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조국이가 막판에 사퇴하는 경우도 있다. 응? 자,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김용남을 주저앉히고 조국이를 단일화 시킨다. 민주전쟁에. 그런 두 가지 경우에 갖고 이것들이 꼼수를 부리지 않겠나. 그래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 봅니다. 근데 두 개 다 결국 조국이를 떼어주는 거예요. 사실상. 조국이가 계속해서 김용남을 주저앉히고 조국이가 단일 후보가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경우 만약 그게 이제 또 그게 한 개의 경우고 또 한 개의 경우는 조국이가 사퇴하는 거. 그래갖고 사퇴하는 건 뭡니까? 차후에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을 위한 명분으로 쓰기 위해서 조국이가 내가 사퇴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합당을 위한 그런 두 가지의 경우를 갖고 지금 이것들이 장난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조국이를 앞세워갖고 조국이를 대권 후보로 만들어주고 민주당을 접수하고 문도 털려주고 이런 인간들이 다시 문 의견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게. 그걸 위해서 이것들이 김어준이하고 정청래가 짜갖고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두 개 다 두 가지 경우수 다 모두 다 이재명 정부나 우리의 어떤 이재명이나 진정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진정으로 이재명 정부를 어떤 성공을 위하는 측에서 볼 때는 두 개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가야 된다. 어떤 단연의 협상을 해서도 안 되고 김용남 후보는 강하게 민주당 후보로 나 끝까지 가야 된다. 선거날까지. 단연은 없다. 단연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단연 안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김용남 후보가.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어쨌든 조국당이나 조국이가 김용남 후보를 주저앉히려고 온갖 지금 네거티브를 계속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은 최근에는 무슨 문제를 또 제기하냐면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뭐 보좌관 폭행 의혹. 과거에 의원 시절에 김용남 후보가 뭐 보좌관을 폭행했다. 이런 의혹 제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김용남 후보가 과거 이제 변호사잖아요 원래. 검사 생활을 했으니까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또 했잖아요 김용남 후보가. 그래 변호사 시절에 변호를 했는데 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변론을 많이 했다. 김용남 후보가 그런 식으로 또 까고 있어요. 뭐 성폭력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변호해줬다 김용남이. 이런 식으로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비판입니까? 예? 이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는 그 보좌관 폭행에 대해서는 물론 화낸 적이 있다. 화낸 적은 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 그래 해명하고 있고 변호사 의혹에 대해서는 변호사였던 그 문제는 이제 아직 제가 해명은 못 들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변호사 문제는 이게 과연 비난거리가
되는 겁니까 이게? 예? 헌법에 모든 피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변호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살인범도 그렇고, 뭐 연쇄 살인범도 그렇고, 흉악범도, 성폭력, 뭐 강간범도 그렇고, 변호사의 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예? 그 변호사가 하는 역할이 변호사는 직업이 뭡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변호하는 게 변호사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뭐 성폭력 피해자들을 가해자들을 변호했다. 그러니까 뭐 문제 있다. 사과하라. 이게 말이 되는 비난입니까? 옛날에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매도를 당했죠.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대선 때입니까? 대선 선거전 때 3년 내내 윤석열 부를 때도 그렇고 작년에 그 조기 대선도 그렇고 이재명 그 후보한테 이런 비난을 했어요. 그 국힘 쪽에서 뭐 성폭력 범죄자를 뭐 친척 중에 그때 누가 뭐 있었다 이래갖고 뭐 강간한 사람이 있었다 그걸 변호했다 이래갖고 이재명 대통령 그 친척인가 중에서 뭐 성범죄자가 있었는데 그걸 변호했다 이래갖고 사과를 해서 그런 식으로 비난한 적이 있었다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변호사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변호하는 게 변호사입니다. 그걸 갖고 문제 있다, 사과해라, 뭐 사퇴해라 이런 개소리 하는 거는 그거는 비난이 아닙니다. 옳은 지적이 아닙니다. 옳은 비판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진짜 그거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강미정 씨가 또 나섰어요. 강미정 씨가 누굽니까? 전 조국당 대변인 아닙니까? 이분이 그 조국당에 계실 때 대변인 생활할 때 성폭력, 성추행의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조국당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죠. 그리고 탈당했다 아닙니까? 그냥 폭로하고 하다 참다가 폭로를 해가고 탈당했잖아요. 아직도 그 도리어 역고소를 당해갖고 그 가해자들한테 고소를 당한 상태예요. 그런 당이 조국당입니다. 그러면 비호정당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조국당이. 그런 정당에서 김영남 후보에 대한 어떤 변호사실의 뭐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했다 이런 소리를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조국은. 그 일갈을 하더라고. 강민정 그 전 대변인이. 참 한심한 것들입니다. 조국당 하는 짓거리 보면은 절대로 김영남 후보는 물러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고 끝까지 남아서 승리해야 됩니다. 단일화 말도 안 하는 거. 뭐 때문에 단일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김영남 후보 독자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집권 여당 170세 가까운 대집권 여당의 후보가 김영남입니다. 무슨 어느 쪽을 단일합니까? 어쨌든 내일 21일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운동 시작되기 전에 벌써 정청래가 입을 나불거려 갖고 김호준이 방송에 기에 나갖고 단일화 설레발에 치갖고 힘 빼는 거 이 대표로서 할 짓입니까? 진짜 도움 안 되는 인간이에요. 이재명 정부에도 도움 안 되는 인간이 정청래고 지방선거에 나온 민주당 후보들을 위해서 도움 주는 인간 아닌 방해하는 게 정청래입니다. 어떤 도움도 안 주고 있어요. 도리 방해하고 있어요. 후보들한테. 한심해요. 하는 짓 그려보면은.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하는 짓 그려보면은. 쓸데없는 단일화 소리 꺼내갖고 결국은 힘빼기 김영남 후보를 힘빼게 만들고. 그러고 그 김호준이 그 방송에 어저께 나오면서 뭐라도 했냐면 정청래가 뭐 서울시장 선거 영남 지역의 뭐 부울경이라든지 이런데 대구라든지 이런데 선거가 어렵다. 이제 뭐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초반에는 우리가 앞서 나갔는데 우위를 점했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격차가 좁아지고 있어서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할 소리예요. 정청래가.
뭐 때문에 이래 됐습니까? 정청래 때문에 이래 된 거야. 정청래의 무능, 대표로서의 무능, 거짓거리, 딴짓거리 때문에 초반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높은 지지율로 이재명 대통령 인기로 압도적으로 나갔지, 민주당 후보가.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좁혀지고 있는 이유는 정청래 리스크 때문에 이런 거야. 정청래의 무능, 거짓거리 때문에 우리 후보들이 지금 힘을 못 쏘고 있는 거라고. 계속 그 격차를 유지해야 되는데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거야, 여론조사상으로. 정청래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온 거는.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하고 yar라고진 거 전부 범죄자들 전부 공천시켜주고 전라도 쪽에. 전라북도 그 지사 선거에서는 지금 말이 많잖아요. 김관영 현 지사가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했고, 전라도 쪽에 가면 지금 정천대 물러가라고 항원들이 들고 올라고 난리예요. 정천대 사퇴라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국회의원 장동영이나 정청래 민주당 정청래 대표나 도끼 개견이에요. 한 짓거리 보면은 어떤 능력도 없는 인간들이야. 장동영도 그렇고 정청래도 그렇고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후보들한테 도움을 못 줘요. 도움을. 장동영도 그건 마찬가지잖아. 내가 오지 말라고 한다잖아. 국회의원에서도 보면 후보자들이 장동영 오는 걸 거부하고, 정청래도 마찬가지. 민주당에도 정청래 오는 걸 안 좋아한대. 민주당 후보들이 방해되는데 도리어 마이너스래. 정청래 오면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양당 대표라는 인간들이, 거대 정당의 대표라는 인간 둘 다 지 때문에 그래. 지 때문에 정청래의 리스크 때문에 이래 되는 거야. 지금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거야, 국힘하고. 그러면서 다른 소리 하고 있어. 지는 지 책임 없는 듯이 격차가 좁아지고 위험합니다,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 지랄 1인 개소리 하고 있어요. 지 때문에 그랬는데. 정청래에게 경고합니다. 그 김원준과 짜갖고 그 문도 틀레 유 최, 이, 양 그런 거 짜갖고 그 조국의 대권 노름에 같이 부안해동 하는 꼼수를 부린다면은 정청래는 당원들과 지지자로부터 가루가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평택을 선거에서 지금 진짜 열심히 뛰고 있는 김영남 후보의 힘 빼는 거짓거리 그 단일화 소리는 앞으로 입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평택의 민주당 후보는 김영남 후보입니다. 단일화 없이도 얼마든지 김영남 후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단일 없이 당당히 승리할 것입니다. 김영남 후보가. 대권 깜도 아닌 것도 한참 깜도 아닌, 에? 뭐 조국이를 대통령 만들겠다? 꿈도 좋다, 이 사람들아. 조국이는 절대 대통령 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감도 아니고 정치에서 해서는 안 될 인간이에요. 함장 미달 자질이 없는 인간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런데 무슨 조국이를 대통령 만들겠다? 참 한심한 인간들. 그래 사람 보는 눈이 없습니까? 김호준이 비롯한 문도 틀려요, 이 인간들아. 조국이가 무슨 대통령 감입니까? 어찌래 사람 보는 눈이 없냐, 이 인간들아. 그러니까 제발 그 문조, 틀려요, 최, 이, 강, 이 무리들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봐요. 절대 조국인 감이 아닙니다. 반드시 김영남 후보가 승리할 것입니다. 단일 필요 없습니다. 김영남 파이팅이고, 그리고 울산시장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도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비가 오고 내일까지도 비가 온답니다. 좀 더위가 좀 어젯밤에 좀 더웠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더위는 한풀 꺾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온 변화가 심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또 방송 시간에 건강 몸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